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늘 여러분들하고 좋은 종목을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스터디해야 될 것들은 자율주행 또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 전기차야 뭐 그렇다 치고 전기차가 나오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자율주행을 우리가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뭐 레벨 2, 3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것들, 그 의미가 가장 큰 것들이 뭐겠어요? 카메라입니다. 그 카메라를 센싱하고 센싱할 수 있는 기능, 그것들을 갖다가 분리해놓은 정보를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칩셋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 바로 그 회사가 넥스트 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적자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직전 한 뭐 2, 3년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적자이면 틀림이 없지만 가지고 있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자율주행을 보조하기 위한 칩셋을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완성되어져 있고 그것이 앞으로 2024년도부터는 상당히 큰 매출로 적용될 것이라는 게 동사의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최근에 미디어에 좀 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넥스트 칩이 자율주행차에는 상당히 크고 독점적인 회사다라고 소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갑자기 쭉 치고 올라온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쉬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먼저 덤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명절 지나고 나서 좀 조정이 들어오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주행하면 우리나라에는 넥스트 칩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매수나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종목 스터디로 잡았습니다. 동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ISP라고 해서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어떤 AHD는 이런 거죠. 아날로그로 장거리 긴 거리를 영상을 전송하는 기술, ADAS, SOC. 이거는 뭐 아파트 시리즈라고 동사 같은 경우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위에 들어가기 직전에 영상 정보를 어떻게 잘 깨끗하게 처리해서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이터량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바로 다이렉트로 이슈에 들어가게 되면 이슈의 에러나 데이터 처리 이런 부분, 특히 자율주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쉽고 간단하게 영상을 처리해 주는 칩셋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넥스 칩인데, 미래 가치라고 하고 주식 투자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바로 ADAS, SOC 이 아파치 시리즈가 동사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가면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당연히 누르셔야겠죠. 자, 오늘도 한번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칩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면 레벨 3까지는 모두 대응이 가능한 기술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레벨 4까지 올라가겠죠. 가장 중요한 건 영상 처리 코어 기술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술력이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업그레이드가 되고 실증에서 사용이 가능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영상이라는 건 대부분 센싱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 정보인데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깨끗한 화질로 튜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물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카메라로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칩셋도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장기적으로 투자해온 회사가 바로 넥스트 칩이고요. 그 칩을 갖다 완성해 놓고 지금 실증에서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넥스트 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P 같은 경우는 동사가 현재 매출을 주력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들인데, 이 동사가 진행한 이 ISP 같은 경우는 큰 매출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예를 들면 제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한 국내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징이 뭐냐면 그 이미지 시그널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튜닝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화질이 안 좋다거나 제대로 인식을 못 한다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라인도 인식을 못 해요. 그러면 자율주행할 때 차선 인식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잡아주는 것들 튜닝이 빠르게 된다. 뭐 해외 기업들 하면 2, 3개월 걸리는 건 당연하겠죠. 이 부분들이 아마 외국인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두 달, 세 달 걸리는 서비스를 갖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택할 이유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가장 큰 경쟁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고객사 63개 차 중에 전부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다만 문제가 뭐야? 4달러밖에 안 돼요. 이거 햄버거 가격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김영철 씨인가요? 햄버거 4달러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4달러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차량 판매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야지만 영업이익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동사의 주요 매출처는 아니다. 향후의 미래 가치는 이걸로 다 평가받는다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아파치 시리즈가 가장 큰 핵심이니까 뒷부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동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하이 디피니션은 AHD라는 기술인데 고해상도 영상을 갖다가 전송하는 기술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LVDS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다 보니까 장거리 전송 같은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도 전용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자동차에 큰 단가가 문제가 되잖아요. 모든 건 생산 단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동사가 최대 300m까지 전송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대단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면 큰 차일수록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형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도 같이 가능하지만 영상을 인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가도 맞아야 되고 8메가픽셀이면 상당히 화질이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일반적인 아날로그로 보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2메가픽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뭐 단가도 근데 상당히 낮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해결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뭐 가장 중요한 건 소형차뿐만 아니라 대형차에도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가장 동사의 핵심 경쟁 랭인력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이 기술입니다. 에이다스, SOC, 아파치. 아파치 시리즈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치라는 게 하나의 칩셋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요 밑에 나온 요건데요. 요 아파치 칩셋, 요것이 상당히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영상을 수집하고 영상을 신호를 처리하고 그중에 특징을 추출해내서 그것을 어떻게 되면 검출해낸 다음에 바로 ECU 쪽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파치로 통해서 인식하고 한 다음에 제어를 어떻게 됩니까? SOCAP 여기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ECU 앞단에서 그런 기능들을 작동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칩셋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가장 동사의 경쟁력이고 가장 핵심이 뭐라 생각하시면 아파치 시리즈 같은 경우는 ISP 대비해서 어때요? 단가가 6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달러가 아니고 한 24달러, 30달러,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가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 들어갈 때마다, 칩셋 하나 들어갈 때마다 거의 글쎄요 한 3만 원, 4만 원 뭐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좋아지겠죠. 모든 차에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차에 뭐 63개 차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다 레벨 2 이상이 생이라고 생각하시면 글쎄요 상당히 많을 것 같고 2025년도 되면 저 비중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2025년도 넘어가면 레벨 3 정도 수준으로 대부분이 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에서 가장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 아파트 시리즈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근데 이 아파트 시리즈에는 칩셋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런 능력을 가진 칩셋을 갖다 생산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봐줘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넥스트 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자율주행차에서 1차적으로 정제를 하여 이슈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카메라 하나 보면 초당 500에서 3500메가 바이트라는 그러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이 데이터를 갖다 어떻게 다 이슈에 다이렉트로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출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ECU가 자율주행에서 정상 작동을 할 수 있게 스탑을 해야 되는지 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우회전을 할 때도 모든 데이터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작동이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차적으로 보면은 카메라 개수는 10개에서 12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 동시에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칩셋, 영상 처리 장치,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최고의 기술은 넥스트 칩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의 비디오 코덱 이쪽 관련돼서는 칩셋 미디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칩셋 미디어나 그 넥스트 칩이나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비슷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용이냐, 바로 영상용이냐, 바로 아니면 딥러닝용인데 둘 다 똑같은 번역으로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초에 우리 칩셋 미디어도 투자해서 꽤 많은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뭐 ISP 보는 거, 그다음 보내는 거, 그다음에 센싱하는 거 이걸 다 한 번에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넥스칩의 사업 영역이다 생각하시고 가장 앞으로 성장성 있는 부분이 뭐다? 바로 ADAS, SOC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단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적어도 두세 배가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매출처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영업이익이 얼마나 개선될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셔야 되니까 제가 체크한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현재까지 뭐 그런 거죠. 영업 적자가 이렇게 117억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자, 그런데 연간 실적이 내년도에 매출액 400억 원과 100%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바로 아파치 시리즈가 성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같은 경우는 ISP 매출이 거의 80% 정도 차지하는데 이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 늘어나는 것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바로 아파치 시리즈가 여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것들이고 뭐 포션은 늘어나고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큼 차지할까라고 생각하면 6배 높은 것이 단가가 나오는데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차량대당 하나씩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버리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제가 추정해 보건데 지금 현재 주가가 원래 10,000원부터 스타트했는데 30,000원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내년 전반기 정도에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6월 정도 돼서 흑자 전환을 하고 하반기 정도 되면 수익이 꽤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후로는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YOY 대비해서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 부분은 100% 이상 성장하는 부분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다음번 우리 조정 구간에 충분히 매수해 줄 수 있고요. 주가도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죠. 1차적으로 성장해 온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때 바로 방송에 노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급등하는 구간이 발생이 됐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타겟은 바로 여기입니다. 16,000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거 끌려 내려와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 끌려 내려오고 올라가면 끌려 내려오고 이걸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현재까지 뭐니까 적자 회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하게 덤비실 필요는 없고 분명히 우리가 매수해주고 200% 10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회사이면 틀림이 없는데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비어버렸거든요. 조정의 이슈가 있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 제가 볼 땐 이 구간 16,000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아마 이 61동 평균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겁니다. 아마 그쯤이 되겠죠. 추정하는 시간은 약 한 달 정도 보이니까요. 10월 한 초중순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업사이드로 갈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요. 왜? 선수들은 여기서 들어갈 만한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안 들어갑니다. 왜? 좋은 건 아는데 지금은 아니거든. 자, 그래서 좀 생각해보면 낮은 구간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중요하겠다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자동차 관련돼서 분위기가 조금 서구라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나중이다 하더라도 동사는 또 다른 부분 아니겠어요? 자율주행 관련된 칩셋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느 포인트에 저는 아마 16,000원 정도 포인트를 위아래로 전후해서 가격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공략 포인트를 잡아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스터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